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입문의 천냥아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수 앞쪽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배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9장의 마지막 재기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기함수는 말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재기함수는 우리 이제 2학년 때 혹은 뭐 3학년 때, 2학년 때 자료구조 배울 텐데 자료구조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좀 학습을 해 두시고 이해를 해 두셔야만 자료구조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재기함수에 대한 이해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8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재기함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뭐 예를 들어 펑션이 있다. 펑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요 안에서 또다시 요 함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얘가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쭉 되어지는데 나 자신을 또다시 이렇게 호출하는 거. 요것이 재기함수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좀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기함수, 재기함수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생이 되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읽혀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대로만 본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뭐 조금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 안에 뭔가 if 구문을 사용해서 뭐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그 부분이 일부 맞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기함수의 기본적인 이해 먼저 시켜드리면 안쪽에 이제 리커시브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안에 봤더니 프린트 F에 뭐 어떤 걸 찍어라 라고 하고 또 요 안에서 리커시브라는 함수가 또다시 호출이 되었죠. 얘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호출돼서 또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코드를 만들고 이렇다라고 하면 뭡니까? 처음에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코드 바이너리가 이제 올라가죠. 코드가 올라가고 얘는 코드가 입력이 되면 어디에 올라가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메모리에 저장된 이 소스 코드 하나하나를 바이너리 하나하나를 이제 CPU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하나씩 꺼내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CPU의 경우에는 통으로 가져다 쓰지 않고요. 이제 말 그대로 하나하나 꺼내다 쓰기 때문에 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CPU에서 하나하나 꺼내다 쓰고 메모리에 그 코드가 올라가고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CPU가 처리한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실행이 되면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또 실행되고 또다시 실행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끝도 없겠죠. 이 코드대로 본다면 얘는 거의 쓸모없는 코드예요. 실행되기 뭐가 이제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들어가고 또 올라가서 또다시 실행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소스 코드 상으로는 무의미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힘드실 거고요. 얘가 실행이 되면 얘가 이제 호출이 되면 이 위로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메모리에 호출을 했을 때 똑같은 얘를 카피해서 메모리에 올려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카피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F에 또 실행되죠? 또 실행되면 또 하나의 카피가 만들어지고 또 호출이 되어지고
또 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에 또 하나의 카피본이 만들어지고 카피본을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제기함수의 호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C 언어의 경우에는 제기적인 함수의 호출을 허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제기함수가 없으면 소스 코드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포문 같은 거 돌려야 되고, 포문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코드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제기적인 기능들을 구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요, 요 이미지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제귀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렇게 나 자신이 호출이 되는 거죠.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신이 한 번 더 호출된다? 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한 번 더 호출되면 복사된 복사본이 실행이 되고, 요 안에서 또 한 번 나 자신을 호출하게 되면 다시 원본이 복사되어져서 복사본이 실행이 되고,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은 거의 제기 함수 80%는 이해하신 겁니다. 안쪽에 똑같이 이렇게 좀 써있죠? 크게 써있죠? 이 소스 코드가. 얘가 복사돼서 또다시 실행되고, 또 얘가 또 복사돼서 또 한 번 실행되고, 이러한 형태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따옴표에 함수의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복사본을 실행하게 된다 라는 내용의 타이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이동해서 240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코드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원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불렀어요. 들어가서 호출을 했네. 그럼 또 하나 만들어져서 복사본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복사본이 만들어지고,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복사본이 이게 계속 무한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소스 코드잖아요. 어딘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끊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처리하고, 돌아와서 처리하고, 돌아와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이런 코드의 경우에는 의미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탈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기 함수의 예입니다. 그러면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왼쪽 하단에 있는 예를 보게 되면은 리컬시브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넘값 바닥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탈출 조건이 되겠죠. 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제기를 부르는 거예요. 0보다 작아지면 리턴으로 제기를 탈출하는, 함수를 이제 종료하는, 얘를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제기 함수인데요. 보면은 아래쪽에 메인 함수에서 리컬시브 3이라는 인자값을 받았네요. 그러면 3을 받아서 3이 들어가는데 3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안쪽에 보니까 얘가 실행이 되네, 실행이 안 되네 하고 3 빼기 1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실행하고, 그쵸? 2니까. 또 2에서 2 빼기 1에서 이렇게 실행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3을 넣었어요. 3을 넣어주면 3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시되고, 안쪽에 3 빼기 1 해서 얘는 뭐예요? 2 값이죠? 2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를 리컬시브라는 또 함수로 호출을 해서 2를 넣었어요. 인자값을. 그러면 여기에 2 값이 또 리컬시브에 들어가겠죠? 또 비교해봤더니 0보다 크네? 라고 해서 종료되지 않고 printf에 2 빼기 1 해가지고 리컬시브를 또 불렀어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1이죠? 다시 호출을 해서
1 값을 인자값으로 받아서 또 돌립니다. 또 안 돌아가죠. 0보다 크기 때문에. 1 빼기 1 해서 0인데요. 이제 0 값을 넣었더니 이제서야 0 값이 0이기 때문에 리턴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를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얘를 불렀던 호출했던 위치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으로 빠져나오면서 나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고 얘도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되돌아가죠. 또다시 돌아가고 부른 부분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호출이 되어진 부분으로 이동이 되고요. 얘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함수를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식의 역순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탈출 조건에 대한 함수 호출의 그 도표가 되겠고요. 뭐 얘만 잘 이해하셨다면 크게 문제없이 제기함수를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제기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제기함수는 이러한 도식화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뭐 나중에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제기함수의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제기 탈출 요 정도의 탈출 조건을 입력해서 제기함수를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의 그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신다면은 제기함수를 좀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241페이지의 내용,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이해되실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얘네들 소스 코드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241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제기함수의 디자인 사례예요. 디자인 사례를 지금 보니까 팩토리얼이 나와 있네요. 팩토리얼이 뭐예요? 만약에 뭐 3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 곱한값 이거 나오는 거죠. 6이라는 값 나오고 4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뭐 4, 3, 12에 24라는 값이 또 나오는 거고 요것이 팩토리얼이잖아요. 팩토리얼도 사실상 요 안에서 나를 호출을 하거든요. 볼까요? 크게 해놨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뭡니까? n-1 만약에 4 팩토리얼이면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팩토리얼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5 팩토리얼은 뭐예요? 5 곱하기 4 팩토리얼과 같죠, 사실. 요것을 이제 뭐 수식화 해놓은 거예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요 안에 보게 되면 n이잖아요. 그쵸? n이고, 나 자신을 또 한 번 호출해내요. -1로. 요것이 이제 그 제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로 교재에서는 꼽고 있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깜놀 했네요. 네. 급 사죄 드리면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팩토리얼 호출을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리턴 값에 n 곱하기 팩토리얼 n-1로 해서 한 번 더 불렀잖아요.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의 예이다 라고 교재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팩토리얼이라는 수식적인 부분을 오른쪽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3 팩토리얼은 3, 2, 1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곱한 것이기 때문에 n보다 n과 같으면 1, n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씩 빼주면서 곱해주니까, 그쵸? -1씩 곱해주면서 빼주니까, 요 수식적인 표현을, 팩토리얼 표현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죠. 네, 팩토리얼은 같은 것인데 오른쪽처럼 수학적인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얘만 딱 보고도 팩토리얼이라는 수학적인 표현을, 수학적인 어떤 지식을 몰라도 얘만 딱 보고 우리는 사실상 소스 코드를 완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오른쪽에 이렇게 판서를 해볼까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만 보고, 얘만 보고 만들어 볼게요. 어쩌지? 뭐 인트 정수 형식으로 나는 함수를 만드는데 팩토리얼 좀 생략하겠습니다. 당연히 int 형식의 n 값이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조건이 뭐야? 조건이 0과 같으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0과 같으면 1로 해서 리턴 값을 1로 해서 빠져나오겠다. 그래서 if n 값이 같아야 한다. 0과 같으면, 그쵸? 0과 같으면 리턴 값을 뭘로 준대요? 1로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1.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야 되겠죠? if else 구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리턴 값을 n 곱하기 뭘로 해주겠다? 요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예. 팩토리얼에 아유 죄송해요. n에 n 곱하기 n-1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겠죠. 리턴 값을. 괜찮아요? 예. 그리고 함수는 종료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렇지 않을 경우 팩토리얼을 다시 함수로 호출을 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상 어떻게 된다? 복사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얘만 보고도 소스 코드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로 또 내려가서 팩토리얼 함수의 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방금 사실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코드를 보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243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n 값이 0과 같으면 1로 리턴해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씩 계속 곱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얘를 조금 설명을 해서 같이 해볼까요? 팩토리얼 3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n 값이 3이 들어갔다. n 값이 3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카피본이 만들어지겠죠. 카피본이 만들어져서 if에 n과 같은지 한번 보는 거예요. 3으로 출력이 되면 3 값이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if 구문 똑같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else 들어가고 리턴으로 3 곱하기 팩토리얼 3-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2가 돼요. 2가 되어지고요. 2가 되어지면서 또다시 또 돌아가죠. 두 번째 카피본이 만들어지고요. 이 값이 들어가서 함수, 당연히 뭐 else로 반영이 되어지겠고 리턴 값은 2 곱하기 팩토리얼 2-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1이네요. 또다시 이제 또 한번 돌아가겠죠. 0과 같지 않으니까 세 번째 카피본이 만들어지고요. 1 값이 들어가서 함수는 또 리턴 값 1 곱하기 팩토리얼 1-1
그 뭐예요? 요 값이 이제 0이 되어지겠죠. 예. 1 빼기 1이니까, 그쵸? 1 빼기 1이니까 요 값이 이제 0으로 되어지면서, 네 번째는 0 값이 들어갑니다. 0 값이 들어가면서 if 구문이 실행이 되어지겠네요. n이 이제는 0과 같아요. 그쵸? 0과 같고, 리턴은 1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로 리턴하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거 종료되겠죠?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얘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는 또 어디로 올라가요? 나 호출한 대로 올라가는 거죠. 나 호출한 요 부분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얘도 또 나 호출한 부분으로 이동해서 또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반환하고, 요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3,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가 되어져서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예. 3 곱하기 2가 되어져서 6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서는 3 해서 요 값이 2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종료하지 않고 올라가고, 종료하지 않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턴을 하기 때문에 3이 들어갔을 때는 3 곱하기 2가 되어진 6이라는 값이, 우리 여기에서 3 곱하기 2였으니까, 예, 6이라는 요 값이 출력되어지고 실행이 종료되는 그러한 형태의 팩토리얼 함수의 얘만 잘 읽혀서 이제, 이해를 잘 하셨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직접 요 코드도 소스 코드로 쭉 타이핑해서 출력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제기함수가 요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기함수 C 언어에서 제기적 함수 지원을 안 한다면 굉장히 이제 막 포문이라든지 이것도 저것 다 갖다 쓰셔야 되거든요. 코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코드를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정도 이해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시는 여기까지, 그리고 함수가 모두 다 끝났네요. 그쵸? 함수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뭐 잘 안 풀리시는 것들, 함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풀리시는 것들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함수의 이 예제 파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학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도 직접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2차 시에서 배열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